안녕하십니까. 마음 편안한 원장 김동욱입니다. 요즘 날씨도 그렇고 코로나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마음에 근심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 동영상이 이렇게 그런 근심에 쌓인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요즘에 최근에 이제 보다 보니까 제목이 좀 어떻게 해야 되나? 마음에 좀 드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책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책을 판매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건 뒷광고도 아니고요. 그래서 편하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목은 중2병이 아니라 우울증입니다. 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어, 어, 미국의 정신과 의사고요. 청소년 정신과라고 하는데 제이콥 타월이라는 분이 쓰신 책이시고요. 실제로 청소년 환자분들 진료하시면서 이제 생각하는 부분들 좀 정리하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그 정신과에서 어떻게 되냐면 아직까지는 그 소아 정신의학회는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성인 정신의학회는 이제 있는데 사실 청소년 정신의학회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활성화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누차적으로 강조하고 있지만 그 진료 체계라는 게 DSM 지금 5 체제인데 이 체제 하에서는 정신과적 진단 자체가 이 소아와 관련된 부분들 또 성령과 관련된 부분들로 진단이 나눠져 있지만 이 청소년기에 나타난 증상들을 어떻게 볼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직 정리가 안 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들은 추후에 이제 점점 다듬어지고 또 발전되어 갈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청소년들을 어떻게 볼지 이제 그리고 또 청소년들이 나타난 정신과 질환들을 어떻게 이해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논의되고 또 연구되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오늘 이 책을 보면서 이제 중2병이 아니라 우울증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 중2병이 아마도 모든 부모님들이 두려워하시는 분들이고 또 북한에서 쳐들어오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2들이 이제 어떤 상태인지 모르기 때문에 겁나서 못 온다는 그런 농담도 있었는데 너무 아재 같은 거예요. 어쨌든 죄송합니다. 그, 그 중2 때 나타난 특성들 갑자기 충동적이 조절이 안 되고 화가 조절이 안 되고 감정이 조절이 안 되는 부분들 또 그리고 어느 날 학교를 가기 싫어하고 이제 반항적이 되면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청소년들의 변화들을 어떻게 이해할지 참 다루기 힘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주 양육자 하신 분들은 이랬을 때 혹시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닌가 어떤 과도한 죄책감이나 자책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나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그런 청소년들의 변화들을 이제 심리적으로 또 이해하시는 노력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노력도 있을 것 같은데 아마도 이제 그런 걸로도 이제 해결이 되지 않을 때 저희가 이제 정신과를 방문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나온 이 방법들 중에 우울증이 있는 아이가 있을 때 어떻게 할까요? 했을 때 이분이 권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제일 첫 번째가 부모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는 부모님이 먼저 상담을 받든 치료를 받도록 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분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먼저 우울하다든지 그런 경향이 있다 그러면 아이들의 문제를 컨트롤하거나 조절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한계가 많이 느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부모님이 먼저 심리적 안정을 찾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그 부분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얘기를 했고요. 사실 저희도 이제 문제의 행동 때문에 청소년들이 와서 진료를 보긴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부모님들이 오히려 치료를 받고 또 좋아지면서 그 부분들이 치료의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부분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코멘트가 제가 볼 때 상당히 좀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는 아이에게 어느 정도 좀 맞춰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아이가 이제 맞춰준다는 게 무조건적으로 원함을 해준다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아이가 만약에 여기서 강조하는 게 운동이 꼭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운동이 필요하다 그러면 적절한 시간에 그 운동을 할 수 있는 그 헬스클럽이라든지 그리고 아니면 여기서는 이제 PT라고 얘기를 하는데 개인 그 트레이너를 붙여가지고 운동을 좀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비용을 지불한다든지 아니면 그리고 혹시나 이제 이 부분이 가장 강조하는 게 아침에 제 시간에 일어나는 것들이 치료에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 알람이 필요하다든지 그래서 치료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가급적 좀 지원을 좀 해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아이에게 한 번 정도는 좀 일관성 있게 조금 대해주는 부분들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핸드폰 같은 경우에 어떤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절대로 안 된다고 했다가 이제 어떤 경우에 또 하루 종일 해도 또 이제 허용해주고 이런 부분들보다는 조금 일관성 있게 서로 대화를 해서 아이가 치료에 필요한 부분들을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들어보는 과정으로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분이 코멘트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세 번째는 그 아이에게 너무 이 꼬치꼬치 캐묻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저도 이제 청소년 아이들이 자녀를 둔 부모로서 이제 아이가 말을 안 듣거나 어떤 학교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이게 점점 이렇게 꼬치꼬치 캐묻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일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이제 아이의 마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부분보다는 점점 형사처럼 이제 날카롭게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관계는 피하는 게 좋겠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럼 어떻게 하냐 했을 때 그 특별하게 그 시간을 좀 내어 주었으면 일관성 있게 그래서 일주일에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이와 같이 있을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좀 내서 아이랑 대화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게 아마 이런 부분들을 단계별로 했을 때도 불구하고 행동 문제나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아지지 않을 때는 전문가를 찾아보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도 분명히 이 부분은 좀 그 전 단계에서 이런 과정들 좀 밟아보시는 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저희 병원에 오시는 많은 부모님들이 계신데, 사실 이런 과정들을 다 거치고 제가 볼 때 제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고 그래도 이제 충동 조절 문제나 분노 조절 문제나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을 때는 저희 병원에 오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참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많이 격려도 해드리고 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나은 결과들이 좀 생기는 과정들을 볼 때마다 제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운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제 생각에 그 자녀분들이 어느 정도 우울할 수도 있고요. 당연히 이제 저도 그랬었고 모든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사춘기를 거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변화를 겪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자살 사고나 이제 자해가 반복된다 그러면 그때는 분명히 전문가를 좀 만나보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감정 조절이 되지 않아서 공격적인 되는 부분이 나타나서 학폭위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때는 제 생각엔 가급적 단순히 그냥 우울증을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전문가를 좀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보셨을 때 점점 학업 성적이라든지 미래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지는 부분들이 점점 진행이 된다고 할 때 그때는 분명히 전문가를 좀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 이제 뇌파를 찍어보면 최근에 이제 왔다는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화 조절이 안 돼서 이제 학교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왔는데 뇌파를 찍어보니까 확실히 그 사고 과정을 보여주는 부분이 이제 보통 여러 가지 뇌파 중에서도 베타파라고 있는데 그 부분을 찍어봤을 때 확실히 머리 앞쪽에 많이 흥분된 부분들이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청소년들의 뇌 변화 이런 것들이 단순히 감정적인 변화가 아니라 뇌의 여러 가지 변화를 동반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하셔서 행동 조절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특히 마음 편한 의원도 좋고요. 또 근처에 정신과 전문 의사님들을 만나서 한번 상담하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답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성장의 어려움들을 잘 딛고 그리고 자녀들의 관계를 회복하실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건강하시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